안녕하세요, 뷰스킴입니다. 오늘의 조언 시작할게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나의 주력을 찾고 싶다, 나의 주력을 선택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뷰티 업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부부터 해서 네일, 속눈썹, 메이크업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장단점을 좀 아신다고 하면 좀 파악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으로 네일아트를 먼저 해볼게요.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는 스와로브스키 같은 이런 장식 데코를 손톱에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발생이 되고, 그 추가 요금에 따라서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사실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오는 것보다는 같이 기분 전환을 하려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손톱 한 김에 발톱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어때요? 매출이 항상 2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에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안 하게 되는 게 네일이긴 해요. 우리 임신하게 되면 아이가 다 모든 걸 흡수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출산했지만 지우는 속 재료라든지 네일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가루 날림 등등이 인체에 좀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자극적인 게 우리가 임신을 안 하더라도 자극이 되는데 아이한테는 너무나 그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보통 네일 하시는 분들은 임신하게 되면 바로 그만두시기는 해요. 안 하게 되죠. 네일 아트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손톱이 솔직히 우리가 매일매일 잘한다고 하지만 금방 길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한 달에 한 번, 길면 2달에 한 번, 아니면 혹은 기분 전환할 때 그런 텀이 좀 길긴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셀프 관리가 가능하다. 아유, 너무 힘드네. 띡띡 젤 구우면 쉽게 되잖아요. 그리고 케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네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샵보다 다른 컨셉으로 지닌다고 하면 괜찮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속눈썹 연장인데요. 저는 속눈썹 연장을 굉장히 오래 했고, 속눈썹이 저의 적성에 굉장히 잘 맞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이제 속눈썹 연장 같은 경우에는 고가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현 시장은 사실 모든 뷰티 시장이 좁아졌고, 그 좁아짐에 따라서 경쟁이 심해지고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속눈썹 연장은 너무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내가 속눈썹 연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컨셉을 가지고 빠르게 정말 오래가게 잘 붙인다고 하면 상관없다. 반면에 뭐가 있냐면 사용하는 글루가 마찬가지로 네일아트처럼 강력한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쨌든 내 눈과 뇌에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 임신했을 때는 속눈썹 연장을 안 했거든요. 이것도 임신을 하게 되면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깊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긴 해요. 시장성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깝죠. 그냥 서비스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속눈썹 펌도 있긴 하지만 펌어 액이기 때문에 요즘에 친환경 굉장히 많다고 나오긴 했지만 마찬가지라는 거, 자극이 된다는 거죠. 다음은 왁싱인데요. 보통 왁싱 창업 많이 하시죠. 재밌잖아요. 착착착 찢어지는 게. 그렇지만 이제 왁싱 같은 경우에도 특정 브라질리언이라든지 바디 왁싱이라든지 페이스 왁싱도 내가 충분히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매니아를 잘 만든다고 하면 왁싱도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왁싱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없지만 어떤 부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경우도 있잖아요. 브라질리언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남자를 상대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오해 소지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왁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전처리라고 하죠. 전처리라든지 어떤 사후 관리를 또 잘못 처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좀 클레임이 생각보다 좀 고객님들이 많이 힘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초기에 준비하시는 분이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요. 왁싱 같은 경우에도 텀이 처리 잘하면 오는 거기 때문에 텀이 짧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뷰티업은 텀이 굉장히 짧고 자주 올 수밖에 없는 걸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왁싱 같은 경우에도 셀프 제품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하나의 컨셉을 잘 잡고 가셔야지만 나만의 좀 특화된 샵을 오픈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영구, SMP인데
합법화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진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반영구는 사실 뭐 특별하게 뭐 나쁜 제품 뭐 이런 거는 없고 자극되는 건 없지만 이것도 역시 단가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가 싸움. 그래서 진짜 리터치 포함해서 5만 원 하는데 되게 많고요. 눈썹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패턴이 S&P를 많이 하시는데 S&P는 이제 우리 두피 문신이잖아요. 근데 두피 문신도 사실 이것도 엄청난 클레임이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 대부분 탈모가 있거나 어떠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데 이 두피도 피부 똑같거든요. 모공이 넓은 상태에서 내가 이걸 메꾸다 보면 두피가 이제 탈모 있으신 분은 점점 넓어질 텐데 내가 이제 메꾸고 나서 색이 또 바래지면서 빠지면서 정말 나중에는 진짜 흉측하게 진짜 남아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게 좀 있다. 요즘 핫하긴 하지만 아직은 합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마지막에 헤어 같은 경우에는 뭐 커트 혼자 할 수 없고 펌업 혼자 할 수 없고 뭐 내림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있게끔 셀프가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 염색이라든지 커트한다고 해서 펌업한다고 해서 집에서 하진 않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가 있냐면 그런 장점에 비해서 단가 싸움이 너무 치열하죠. 미용실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 다음으로 미용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어떤 뷰티업을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셀프이지 않고 경쟁도 안 되고 단가 싸움에도 지지 않는 걸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추천해요. 피부하고 두피 하세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제품으로 안전한 제품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화장품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예뻐지고 젊어질 수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화장품 어떻게 젊어져 이뻐져 하지만 젊어져요. 이뻐지고 피부나 두피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향상성 때문에 최소 진짜 2, 3일에 한 번씩은 내가 운동하는 것처럼 유지를 해줘야 그게 쭉 갈 수 있거든요. 한번 받아본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꾸준히 오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뭘 하든지 피부는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두피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와 두피는 꼭 해야 된다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좀 미용의 현실을 조금 알고 시작한다면 내가 접목할 수 있는 그 한계라든지 방향성이 쉽게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조언은 여기까지 할게요.